들어. 네. 카톡으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네 번째.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V1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밸류를 이제 V로 해놨는데요.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신이라긴 하지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래저래 고달픈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가치가 필요한데 제가 이걸 좀 뭐 이렇게 여기 설명은 좀 간단하지만 나름 오래전부터 제가 연구한 분야라서 제가 이제 98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썼고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썼던 내용이고 뭐 여의도에서 기업 컨설팅 할 때도 썼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간이 짧아서 원래는 이게 학교에서만 4주를 제가 가르치는 내용인데 4주 동안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지금 30분 만에 끝내려니까 제가 지금 급한데 제가 막 지금 가슴이 급한데 좀 약간 중간에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방의 상황을 알아야 전후 좌우 상하의 상황을 알아야 그 내용을 통찰할 수 있죠. 인사이트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하나만 또 던져주고서 알지 그러면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거짓말이고 또는 변화된 상황에 대응을 못해요. 상하좌우나 전후좌우 다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가 1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24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V16은 이제 밸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밸류라는 그러니까 가치를 보는 게 그 기업들은 가치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기업인들이나 누구나 간에 그 가치 그러면 가치가 먼저야. 근데 그 가치를 이렇게 쪼개서 분석하는 능력은 없어요. 또는 어떤 가치가 있지? 라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좀 이따 교재에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 가치가 바뀝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봐야지 뭐 소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고객의 니즈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없는 기업은 뭐가 없느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눈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가치를 보는 눈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고려대학교 산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2번째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거든요. 기업은 상품을 통해 가치를 제공하고 채널을 통해 경험을 전달한다. 제가 뭐 나름 맞는 말인데 그 다음에 사회공동체도 이제 똑같은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길게 설명 못하고 기업은 상품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합니다. 물론 상품은 기업 그 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도 있고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치를 제공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져야 되는데 그 가치를 볼 때 그러니까 재반 학습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관유가 어떻다, 고관유가 어떻다, 저강도, 고강도, 이성수고, 감성수고, 형식가치, 실질가치, 그다음에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것도 또 가치가 또 다르게 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 못하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 거를 나의 가치를 분석해내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는 또 종이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쓰는 종이가 이런 강의나 또는 이제 기업 컨설팅 갔을 때 써는 게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쭉 가르쳐 드리고 나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뭐 러시아군 얘기를 했지만, 한국군 장교들이 보는 기본 책자가 중대 교범이라는 야전 교범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군도 똑같이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자에 맨 뒤에 뭐라고 써 있냐, 러시아군 전술이 보통 통상 한 1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 귀가 17번째 전술을 만들어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 뭐 러시아 미군이랑 싸울지 뭐 우크라이나 싸울지 모르겠지만 적군이 우리 전술을 다 알고 있어요. 걔네들도 우리나라 교범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외의 것을 생각해내야 된다고 교범을 써 있어요. 그것처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알려면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알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단계를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뭐 가치 소비자 이런 단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감이 말고 오감 마케팅 강의를 제가 또 약간 전문으로 하는데, 이게 오감이 5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치를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존 상품의 가치를 분석하는 혀가 제일 예민하잖아요. 손으로는 이렇게 만져가지고 유리인지 뭔지 모르는데 혀는 대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분석하는 혀의 개념, 그 다음에 기존 상품의 시장 반응을 찾는 거예요, 코로. 그 다음에 기존 상품의 고객을 터치하는 피부 포함해서 그런 어떤 센서, 그 다음에 상품의 가치를 평가받는 귀가 있어야 되고, 기업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돼요.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부를 좀 하시려면, 이해를 하시려면 뭐 코어밸류 옵션, 핵심 가치랑 뭐 부가가치랑 뭐 핵심 시장이랑 부가시장이랑 이런 걸 갖다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올 수가 있어요. 퍼스트 가치, 세컨더리 가치, 프라이머리 가치, 그다음에 세컨더리 가치, 그다음에 서티어리 가치를 갖다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너무 제너럴하게 얘기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제품의 첫 번째 가치는 뭐지?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만 있는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몇 가지 제품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지? 두 번째가 뭐지? 세 번째가 뭐지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왜 생각을 해요? 이미 그 제품을 같이 해놨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내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객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어요.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설렁탕 드시죠? 설렁탕은 뭐로 만듭니까? 소뼈 우려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에요. 동서식품에서 프리마를 만들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프리마가 대량으로 팔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여기 동서식품 마케팅 팀에서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야,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오르냐? 왜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방에서, 그때는 커피숍에 다방 시대니까, 야, 프리마를 2개 넣던 걸 요새 뭐 한 4개 넣냐? 조사를 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저기 명동에 이런 데 설렁탕 집에 살아. 왜냐? 직원은 뽀해지잖아요. 뽀해지잖아요. 그리고 고소한 맛 나잖아요. 좀 이따 설명하지만 퍼포먼스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 책자를 미리 보신 분 아시죠? 코스트 리덕션. 소뼈보다는 프리마가 싸거든요. 코스트가 리덕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상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려면 가치를 좀 약간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대한민국은 약간 제조업사라서 펑션을 먼저 봐요. 가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펑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기능을 먼저 봐요. 그리고 기능 같은 때려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펑션과 밸류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게 또 뭐냐, 이런 또 가치를 보고 가치를 분석하고 가치를 또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기업 내부의 핵심 역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직원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거짓말 살짝 못해서 제가 옛날 벤처협회 팔로전 팀장을 했었거든요.
정말 거짓말 살짝 못해서 김웅대 위원님보다는 조금 같지만 기업 한 1000개 갔어요. 제가. 전화해서 사장님 갑니다.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공장 다 구경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보는 눈이 있거든요. 공장. 근데 이제 공장을 가서 보면은 뭐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 이런 데는 이미 다 구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CEO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죄송한데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막말하면 좋은 건데 직원분들은 언제든지 그 작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사람,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회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알고 진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은 사장밖에 없거든요. 사장이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손발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커버를 못해요. 커버리지를. 그러면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 역량이 있으면 사장이 편해지는데 사장님들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나 지금 영업하기 바빠 죽겠고 돈 땡기러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걸 미루세요. 저는 이거를 CEO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시키고 직원들의 실력을 이렇게 실력을 늘리는 거는 역량을 높이는 거는 그 CEO의 책임이지 기업의 책임이 아니다. 근데 CEO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가끔 느끼는 게 그거는 저기 기업 회사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진짜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그건 진짜 고민하시고 여기 사장님 계시면 대표님 계시면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는 CEO 책임이지 기업 책임 아닙니다. 네, 그 생각하는 순간 그 회사 커지기 힘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치에 대한 것도 너무 짧게 설명해서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직원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조직이. 뭐 전쟁도 무슨 소대장 중대장이 총 잘 쏘고 이기나요? 소대장 중대장 총 안 쏘거든요. 총 쏘지 않고 있어요. 상황 파악 가지고 총은 병사들이 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병사들이 총을 잘 쏴야 되는데 소대장 중대장이 총 잘 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EO가 똑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똑똑해야 되고 근데 그거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CEO한테 있어요. 근데 그걸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기업 책임을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하는 SSM을 설명했는데 Sensing, Seizing, Maintaining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참 걸리는 넘어가고 그 다음 MRT를 또 설명해야 됩니다. 마켓 오리엔테이션, 리소스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오리엔테이션. 아까 김웅대 의원님이 뭐 금액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소스 중에 핵심은 뭐냐면 캐피탈입니다. 그걸 다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가 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이것도 한참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객 기준 나오는데 우리는 고객 기준으로 이제 대표님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야, 니네 회사는 고객의 니즈가 뭐야? 야, 이 제품의 고객의 니즈는 뭐니? 그러는데 고객의 니즈도 이게 구분이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니즈는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이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사장님이에요. 정의선 회장이에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고객은 누구예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나는 약간 모빌리티의 영향을 갖고 싶어. 난 이동성을 강화하고 싶어. 난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원투는 뭐냐? 난 그런데 짐을 많이 실어서 1톤 수업이 필요해. 구체적인 니즈 있죠? 그게 원투예요. 그죠? 근데 나는 저기 제일 비싼 차가 뭐죠? G90인가요? 난 G90이 필요해. 똑같은 현대차지만 니즈가 달라요. 아니, 니즈가 아니라 원투가 달라요. 니즈는 같아요. 나는 그냥 이동성을 보장받고 싶어. 더 좋게 이동하고 싶었는데 원투는 어떤 사람은 1톤 트럭이고 어떤 사람은 G90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는 1톤 트럭에 상관없어. 난 다 G90이 필요해. 그랬단 말이에요. 난 G90이 좋아. 그랬어요. 그러면 원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G90이 얼마예요? 한 1억 한다고 치고 다들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분만 1억이 있어요.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한 분이잖아요. 네, 이분만 있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G90을 사는 사람은 여기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가만 보기.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사고 싶어요 하는 사람한테 나와요? 돈 내고 산 사람한테 나옵니까? 돈 내고 산 사람한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끔 우리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도 가끔 하시는데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의 저기 니즈를 찾아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안 되고 니즈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주에는 원투는 뭐니? 그런 다음에
그래서 디맨드는 뭐야? 이거 금융에서 많이 씁니다. 금융 쪽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프라이빗 뱅커를 만들었어요. 은행이. 무슨 뭐 이름 막 바꾸지 않습니까? 요새 무슨 다오일 금융으로 난리 떠는데 제가 바꿨어요. 근데 야 우리가 이번에 이런 펀드를 만들면은 돈이 이렇게 몰려서 우리가 뭐 수익이 얼마 날 거야. 그게 괜찮았어요. 근데 그 돈을 그럼 그 펀드로 피드백해서 수익을 준다는데 누구나 가입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가입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현찰국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펀드를 살 수 있는 디맨드 고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도를 빼야지 고객이 니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저는 그 니즈는 그냥 바라는 거. 원트는 구체적인 거. 디맨드는 구매 가능한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디맨드까지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맨드를 찾아야 좀 이따 얘기하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구분해가지고 추적했을 때 궁극적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발생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책이나 신문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출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유모차인데, 자, 유모차의 고객은 누굽니까? 이건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유모차의 고객은 유모차를 타는 아기다. 유모차를 그 애를 낳은 애 엄마다. 아니다. 돈 벌어온 아빠다. 이런 것도 밑에 버리죠. 여자같이 버리고. 그 다음에 아니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외할아버지다. 외할머니다. 아니다. 그 애기의 이모다. 아니다. 이 아줌마의 옆집 아줌마다. 직장 동료다. 누가 고객일까 이거죠. 누가 고객입니까? 의견 안 유모차의 고객은 뭡니까? 네? 전부 다인데 미지 원투 디맨드 뭐예요? 디맨드 유모차의 디맨드 고객이 아니에요. 아빠 아닙니다. 이것도 조사한 게 있어요. 이게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가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잖아. 손주 태어나니까 고르는 건 누가 하는지 아세요? 고르는 건 엄마가 해요. 옆에서 아빠는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압력을 두는 건 누구야? 옆집 아줌마. 야, 내가 애를 키워봤는데 영국제 이게 좋아. 뭐 마돈나가 200만 원짜리. 그게 옆집 아줌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맨드 고객이 누구냐? 이모예요. 이모. 왜 이모예요? 옛날에는 이모가 이미 결혼해서 자기 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35살, 39살까지 시집을 안 가잖아요. 근데 애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태어났어. 얼마나 이뻐. 근데 요즘은 또 여자들이 돈 잘 벌고 잘 벌잖아요. 많이 벌잖아요. 돈이 있어. 가처분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사줘요. 그래서 유모차의 고객은 외할머니와 이모입니다. 진짜 저희 집에 가서 사모님이나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가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참 먼저 넘어가고요. 그다음 요거는 제가 내일 비행기 타거든요. 한 5개월 동안 아세안 시장 조사 나갑니다. 5개월 돌다 보는데 한 5-6개 나라 돌다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못합니다. 한국에서.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아시죠? 제품 수명 주기. 이거 제가 만든 이론인데 제품 수명 주기 위에 기술 수명 주기가 있고 기술 수명 주기 위에 수요 수명 주기가 있어요. 디맨드, 이게 D가 디맨드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그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을 이 안에 넣어서 그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고객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다는 게 아니라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기술이 뭐가 필요하겠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많이 쓰는데 수업 시간에. 근데 지금은 이거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일단 이 트렌드라는 개념과 트렌드를 구체화시키는 그림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없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그 가격 얘기가 나오는데 프라이스도 나오고 코스트도 나오는데요. TCO 개념을 가지고 물론 여기 이제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 코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지금 지불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지불하는 한 건이 아니라 전체 비용이라는 걸 보통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는 개념을
총 소유 비용. 예를 들면 거예요. 참고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 없지만, 자 프린터가 하나 있는데, 자 뭐 삼성 프린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앱손 프린터가 있어요. 근데 삼성 프린터가 100만 원이에요. 앱손 프린터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사야 되죠? 아니 앱손 사야죠. 어차피 저기 출력되는 건 칼라 프린터 똑같아요. 칼라 잉크젯 프린터 똑같아요. 그럼 뭐 사야 돼요? 앱손 사야 되죠. 근데 그 회사가 한 달에 10만 장을 써요. 근데 얘는 한 장 뽑는데 100원이 들어요. 근데 얘는 한 장 뽑는데 10원이 들어요. 그럼 뭐 써야 됩니까? 네, 상품 써야 됩니다. 이게 총소유비용이에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서 좀 이따 얘기하는 코스트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단번에, 그러니까 단회에 내는 그 가격이 아니고 그것과 코스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TCO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걸 쫙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걸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내 비용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튼 뭐 한 10년 넘게 계속 묶어가지고 이렇게 끄적끄적 했는데, 이게 엄청 바뀐 겁니다. 맨 처음에는 뭐 8개로 시작했다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가치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이성적 가치, 파란색을 표시하는데, 퍼포먼스부터 비잉 썸띵까지가 이렇게 쭉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성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스부터 TNT까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 가치부터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라는 가치이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람보르기니, SS 이거 쭉 써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람보르기니 뒤에 설명하고요. 지게차. 사람이 나르면 되죠. 옛날에 물론 다 사람이 날았지만, 그죠? 근데 왜 지게차가 나르죠?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양을 날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 생산 설비 왜 하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높아져요. 물론 뒤에 코스트 리덕션하고 연결되지만,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의 가치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복합적 가치를 가져요. 근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우크라이나 핵무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핵무기 왜 가지려고 그러죠? 네, 재래식 무기가 안 갖고 있는 힘이 없어요. 한 방만 끝나. 북한 애들이 왜 가지려고 그러죠?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뭐 평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뚫겨 맞아도 한 발만 닦아주면 끝나요. 그게 뭐 서울에 꽂든 대구에 꽂든 어디에 꽂든 한 번만 닦아주면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협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비싼 돈 주고 F-35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미국 애들이 14척이나 항공모함 갖고 있냐? 그것도 다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그냥 걔네들이 이제 본토방어 5단계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공모함 같은 거 없어요. 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13개나 갖고 있어요. 전 세계 항공모함의 거의 대부분 미국 갖고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6.8mm 소총탄. 지금 5.56mm 소총탄 쓰거든요. 그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미국 애들이. 그래서 지금 새로 좀 있으면 나온 게 6.8mm 소총탄이에요. 네. 러시아가 쓰는 7.6mm보다 좀 얇은데 총알이 훨씬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격은 훨씬 세서 장갑판, 방탄을 뚫 수 있는 그거는 좀 있으면 바뀝니다. 그거 왜 만들어요? 네,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네. 원샷 넘긴 하기 위해서. 5.56mm 맞았는데 러시아 군 애들도 방탄복을 입고 있거든요. 심지어 걔네들도 아프가니스탄에도 입고 있어요. 맞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돌파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건 뭐야?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총알값이 비싼데 이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랑 대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대학교 나오셨죠? 왜 대학교 나오나요? 이거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학교가 고등학교 20살 이렇게 급여 올라가요. 24살 이렇게 올라가요. 이 경사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다 알고 있죠. 체감적으로 대학교를 나오면 돈을 더 버는구나. 그래서 다 대학교를 가요. 그 다음에 심지어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의 첫 번째 그러니까 1등 대학이 어디냐면 쫄라롱거든요. 그 다음에 좀 알아주는 게 탐마사 때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쫄라롱권 나온 애랑 저기 치앙마이 대학교 나온 애랑 급여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오나 제주도 나오나 급이 똑같거든요. 처음에 입사하면 여기는 다릅니다. 아예 대우도 다릅니다.
그럼 얘네는 뭐예요? 왜 쫄라고 하는 건가요? 퍼포먼스 높이. 그냥 퍼포먼스에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들어오는 수익이 높아지죠. 그래서 퍼포먼스죠. 그런 개념이 퍼포먼스예요. 그럼 이제 보통 여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 중간 재료, 뭐 최종재료 간에 퍼포먼스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걸 먼저 설명.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 람보르기니랑 아반떼 중에서 뭐가 주네? 차 먹고 싶어 그러면 람보르기니 간다고 하겠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기 나이 젊으신 분들은 이 단어 모르죠. 야타족이라고 하세요, 야타족. 제가 국어학번인데 재수해서 국어학번인데 네. 야타 모르세요? 저 대학교 때 참 걔네들이 제일 부러웠는데 야타가 뭐냐면 강남 클럽 앞에 가가지고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교수들도 차가 없었어요. 네. 학생들만 차가 없는 게 아니라 교수들도 차가 없었어요. 근데 자가용 있는 뭐예요? 졸업집 안 되잖아요. 야타 그럼 여자들이 타는 거예요. 클럽에서.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자를 가정하고 어떤 놈이 야타 그랬어. 근데 차 안 한대요. 타시겠어요? 근데 람보르기니야. 무조건 탑니다. 이거는 또 유튜브에서 뒤져보세요. 람보르기니로 저기 하면은 전 세계 여자가 다 탑니다.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서 클럽에서 야타족을 할 때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람보르기니를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람보르기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달라요 그랬죠. 그 다음에 저기 자 람보르기니가 있고 봉고스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뭘 선택해요? 람보르기니 선택해야죠. 당연히. 총 맞았으니까 이거 선택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있는 책상을 다 들어다가 실어서 저희 부산까지 오늘까지 무조건 날라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전방부대에다가 탄약을 날라줘야 돼. 근데 탄약이 뭐 다 요만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따만한 3개로 막 그냥 13개로 아시죠? 그럼 그중에 뭐가 들어줘야 돼? 아프리카 용건들이 있으면 포트를 끌고 가야 돼. 그럼 이때는 퍼포먼스가 더 높은 게 뭐예요? 봉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향유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당연히 안 보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 중에 정말 일부만 얘기해드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건데 넘어가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격인데 가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격을 두 개를 해놨는데 가격은 일부러 두 개가 되겠죠. 책에 나와있죠. 하나는 프라이스가 낮다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있어요. 제 가격이 가격이 낮으니까 가격 싸네 사야지 하고 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1차 업체한테 2차 밴드나 3차 밴드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또는 그 이하의 4차 밴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가격 맞춰가지고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1년 유지해라, 3년 유지해라, 뭐 끝날 때까지 유지해라, 이런 조건으로 부품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 대부분 우리는 가격이라는 개념만 보잖아요. 근데 그 가격 볼 때 품질을 안 따지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보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야, 우리는 난 이동성을 높이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경찰 뭐예요?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는 그거 없으니까 뭐 사요? 저기 스쿠터 삽니다, 스쿠터. 스쿠터 싸거든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저가항공. 저가항공, 왜 저가항공 사죠? 어차피 뭐 여기서 방콕 가나 LA 가나 뭐 좀 쉬면 되는데 뭐. 아니면 저기 두바이 갈 때는 와인 한 3번 퍼마시면 그냥 잡으러 가는데 뭐 비싼 거 갈 필요 있겠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거에 뭐 6배 더 주고 저 비즈니스 1등석 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꼭 있을 거예요. 똑같은 가격인데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어. 우리가 가격 얘기하면 좀 저가 생각하는데 고가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땡처랑 반품마트 왜 쓰죠? 네, 프라이스라는 가치 때문에 저가가. 그 다음에 여기 세녹스 옛날에 요즘 다시 세녹스 나오기 시작했죠. 기름값 막 올라가면서 그죠? 네. 이거 왜 쓰죠? 차에 안 좋은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왜 씁니까? 저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가치보다 아까 얘기한 프라이머리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녹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딱 제가 질문을 하면은 보통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다이소 얘기해요. 다이소는 저가 때문에 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프라이스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뒤에 얘기했지만 그
버라이어티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소리가 나지 싸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싸게 사라고 하면 거기가 더 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완전 높은 제품, 가격이 높을수록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작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김한기 작가가 만든 게 160억? 150억이나 답찰했어요. 그 미술작품이. 근데 그 모나리자가 얼마냐면은,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 그 이탈리아 거 저기 프랑스에 훔쳐간 거, 나폴레 훔쳐간 거. 그게 지금 예상 가격이 60조입니다. 60조. 그림 하나가 60조.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뭐냐면 가격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가치가 생기죠. 더 많은 사람이 울리죠. 그게 모나리자 싸면은 안 몰랐을 거라는 거죠. 모나리자가 우리가 모나리자가 있었어라고 알려진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저가 국가가 동시에 프라이스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제 얘기하고요. 이거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비싼 걸 모르면 지드래곤 신발, 나이키에다가 지드래곤 아시죠? 지드래곤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지드래곤이라고 있습니다. 노래 잘 부르네. 노래 작사 잘하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 나이키 신발이 하나가 20만 원인데 얘가 그림이 얼마 되느냐? 2천만 원입니다. 그림 하나 2천만 원.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 이게 좀 상황이 궁금하시면 강남역에 가셔가지고 저기 어디야? 교보 문고 있죠? 그 건너편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요거를 또 직접 그려가지고 하는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미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막 사고 합니다. 근데 얘가 그리면 2천입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한 가격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프라이스에서 높은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리덕션이에요. 자, 기업에서 사내 전산망 할 겁니다. 사내 전산망 왜 까죠? 그냥 옛날처럼 김비서 그쪽 저기 김부장 갖다 주고 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되잖아요, 일단. 근데 왜 사내 전산망 까죠?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전산망 깔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그 다음 컴퓨터. 주판하고 계산기하고 볼펜 공책 주면 되지. 이걸 뭘 이렇게 컴퓨터 비싼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줘.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줬는데 그 1,000원짜리 공책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더 성과가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줄어. 전체 코스트가 줄어. 아까 얘기했던 총수용 비용이 줄입니다. 성과 대비.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서빙 로봇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저번 달인가 거기서 전시장 갔는데 분명히 프랜차이즈 전시회예요. 프랜차이즈 전시회에 갔는데 메인이 뭐냐? 서빙 로봇이에요. 그 찍어서 제가 또 제 블로그랑 여기 블로그랑 좀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랑 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희한하게 서빙 로봇이 계세요. 그거 왜 그렇죠? 네, 그 서빙하는 아줌마 인건비 줄이고. 그 다음 커피 타는 기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타는 탐수가. 얼마예요? 6,000달러라고요. 행사에서 500 깎아준대요. 6,000.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해가지고 제가 그 시간 쟀어요. 한 커피 하나 나오면 60초거든요. 60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나오는데 계산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담당자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없고 대신 고속도로 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밤에 사람이 없어도 그냥 타는 사람이 계속 2차선에 거기는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보면 전체 코스트가 아까 얘기했던 TCO가 주기 때문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회사 제품이 어느 시장에 가느냐, 어느 고객이 가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코스트 리덕션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럼 걔네가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가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 그 회사가 찾는 거예요. 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안해야죠. 뭐 이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뭐 이메일을 통화하든 광고를 하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코스트 리덕션을 하는 거.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써놨지만 이거 한 발이 한 1억 5천 하거든요. 헬파이가 유효사거리 한 8% 되면 근데 이거 미국 애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막 씁니다. 이 새끼는 돈이 많은 나라라서 뭐 1년에 한 7, 800조 쓰니까 근데
이걸 왜 쏘느냐? 사람들이 당연히 적군을 주위에서 쏘는 거 아니야? 얘네들도 경제적 계산해요. 왜냐면은 몇천 원짜리 기관부터 한 거는 유탄 하나면 잡을 수 있는데 왜 저걸 쏠까? 확실하게 잡아요. 왜? 확실하게 잡으면서 미군 한 명이 안 죽으면은 미군 한 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유족 지원비가 5에서 10억 돼요. 근데 이거 한 발 쏴가지고 그 탈레반한테 몇 명 죽으면은 미국 몇 명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이잖아요. 그게 돈 계산하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가 돈 계산 안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자동화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요새 이제 24,000 TU가 나오고 있잖아요. 24,000 TU 왜 만들죠? 전체 코스트가 줄어요. 그러니까 10,000TU짜리 2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사람 비용 뭔가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정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류비부터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24,000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선장 2명 될게 1명이고 선원 20명 될게 10명이 되는 거고 기름값 바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야 초대형 컨테이너선 왜 해? 그러면은 코스트 리덕션. 근데 이거를 다른 가치로 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한진중공업하고 제가 한진그룹 있습니다. 잘합니다. 한진그룹하고 현대그룹이 옛날에 뒤따 싸웠어요. 현대사하고 한진하고. 왜요? 지네가 짱이다 이거지. 그래서 한진이 11,000TU 만들면은 현대가 12,000 만들고 얘네가 13,000 만들고 싸웠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브랜드 가치 때문에. 스테이터스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대상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치가 바뀝니다. 그걸 보시는 거를 이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12시 지났어요. 어떻게 하죠? 언제까지 합니까? 그 다음에 빨리 할게요. 제가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내로 끝내. 10분 내로 그러니까 리스크 리덕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하철 스크린도 있죠? 그거 사고 안 나면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들 자동차 에어컨 켜려보신 분 거의 없죠? 그거 돈이잖아요. 몇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리스크 리덕션. 딱 한 번에 리스크 리덕션. 그 다음에 자국군대. 외국군 말고 우리나라는 저 미군한테 너무 의존하시는데 미군은 우리나라 군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기런 지역에 나왔습니다. 좀 사고가 굉장히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요새 전차에 능동방어 시스템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 왜 다른지 아세요? 탱크 한 번 안 죽으라고. 딱 한 번 먹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리덕션이라는 가치 때문에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뭐 이것도 있을 텐데 여기 물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화제 같은 거. 이거 불안하면은 다 쓸데없는 경우. 그 다음에 소화기 있어요. 여기 어디 있고. 저 뒤에 소화기. 저거 안 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갖고 있죠? 리스크 리덕션 중. 근데 리스크 리덕션 때문에 돈 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있죠? 보험. 자동차 보험. 돈 받아보시고 거의 없죠? 근데 1년에 몇십만 원씩 내시죠? 많게는 100몇십만 원씩 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왜 들죠? 리스크 리덕션.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리덕션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제품 생산을 하거나 신제품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내면 정말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일 쉽다고 해요. 제가 교본 공부하셔가지고 모재성 치면 제 책 있습니다. 아이디어 내는 거 책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 리스크 리덕션이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사람들이 갖춘 소득을 가장 쉽게 내는 문제가 리스크 리덕션.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세서빌리티.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좀 물어보죠. 어느 커피숍 좋아하세요? 저는 무조건 스타벅스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콩다방이에요. 저는 무슨 어디가 맛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서 스타벅스가 저기서 1km 떨어져 있고 이디야가 여기 지하에 있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파리바게트인데 파리바게트 커피거든요. 그러면 커피 맛이 어디로 가세요? 파리바게트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커피숍 그러면은 커피 맛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브랜드가 어떻고 그러면서 퍼포먼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접근성. 커피숍 철저하게 접근성.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보세요. 내가 커피숍 가야지 그러면 어디 갈까? 자생겼어. 가까운 데. 그 다음에 자판기. 더 가깝죠? 접근성. 자판기라는 게 왜 있을까? 접근성. 대형마트보다 가깝잖아요. 편의점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 코스트 리덕션을 위해서 마트에 가서 커피를 100개를 살 거야. 이러면 대형마트 가야죠.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해요? 가까운 이상. 그 다음에 택배.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한참 떠들었던 라스트 마일. 그 다음에 차, 배, 비행기 다 액세서빌리티라는 가치를 줍니다. 액세서빌리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도 무서워집니다. 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얘가 왜 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엄청나게 보여줘요. 왜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가서 PC를 켰어야 됐어요.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사람을 찾았어야 됐어요. 교수를 찾았어야 됐어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을 다 뒤졌어야 돼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책 정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일일이 책을 다 뒤져야 돼요. 심지어. 검색도 안 될 때는.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필리핀 애들이 한국 해군한테 새로 통기장치를 샀어요. 잠수함도 죽는 것 같아요. 왜 살까요? 호주랑 터키가 같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한국도 결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왜 그럴까요? 가깝잖아요. 만약 중국이랑 싸우다가 배가 고장났어. 그럼 저기 호주에 보내고 터키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택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훨씬 좋아서 배값이 더 싸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접근성입니다.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내 제품을 상대방한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의성.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의자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네, 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건강이 더 좋다고 하는데 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죠, 그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의자가 침대입니다. 그 다음에 딱딱한 침대보다 부드러운 침대가 푹신푹신한 침대가 편하죠? 푹신푹신한 침대가 다 편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빨대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빨대가 굉장히 그 편의성을 주죠? 쭉 밑에서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발전시켜서 뭐가 나왔냐? 휴지 빨대가 나왔어요.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요새 뭐가 나왔냐면 스테인리스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빨대는 편리할까요? 안 편리하죠. 도리어 화상도 있고요. 이거 맨날 닦아야 됩니다, 이거. 맨날 닦아야 됩니다. 들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하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니, 여기까지 있으면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피워지는 빨대가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이리로 가냐. 그게, 아까 트렌드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메가 트렌드 중에 그린이라는, 지금, 고그린, 고블루가 지금 대세잖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좀.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가치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에 리스크를 하나, 리스크 리덕션이라는 가치 하나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얘네들이 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일단은 지금 제가 16개 쪼개놨는데, 16개 쪼개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양성. 부패의 외가시죠? 다양한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양성 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 애들. 소위 말해서 선진국 애들. 제가 그걸 설명을 간단하게 관련된 거니까. 그 망포동 아시나요? 수원에 망포동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현미경 밑에 플레이트라고 아시죠? 100분의 1로 이렇게 움직이는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공장에 갔어요. 60원짜리 2개 갖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얼마에 파세요? 그랬더니 일본 놈들한테 10만 원에 판대요. 만들어가지고 8만 원 들어가요. 2만 원 뛰게 하고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럼 일본 애들이, 이 새끼들이 거기다가 이 플레이트에다가 동판도 지네 회사 이름만 동판만 딱 나가요. 그래놓고 어디에 파느냐? 미국에다 팝니다. 얼마에? 27만 원. 이 사람은 뼈 빠지게 R&D 해가지고 재생산해가지고 8만 원에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중국이랑 경쟁해가면서 물론 그때까지 중국 실력 좀 안 돼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성능적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시장이 있었는데 이걸 10만 원에 팔아요. 2만 원 뛰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중에 이걸 27만 원에 팔아요. 미국 애들이 그걸 전 세계에 팝니다. 근데 그걸 산 고객이 누구냐? 그 망포동 바로 옆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입니다. 얼마 사는 줄 아세요? 78만 원. 78만 원. 근데 그 미국이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딴만 원. 전 세계 모든 그런 제품들이죠. 그걸 다 소싱할 수 있는 역량을 디렉터리, 종이 디렉터리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부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보가 있었으면은 그냥 3km 떨어진 데가 사면 8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이자 그걸 마진을 안 줄 수 없어요. 네. 여기서 뭘 갖고 있냐? 네. 다양성이라는 파워를 미국의 그 유통에서 갖고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술 개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유통만 하고.
그걸 제가 보고서 와 뚜껑 걸려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소 말씀드리지만 다양성 때문에라든지 프라이스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잉 썸씽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깁니다. 뭔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성이면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스테이터스가 높아지려면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는 데가 있어요. 율크라고 여자가 하자는데 나가봤어요. 솔락하고 해가지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걔보다 제가 슈퍼 가벼라고 생각합니다. 얘 세너지. 아프리카에 똥 싸가지고 똥 싸는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강간 문제, 범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생 문제까지 다 해결합니다. 일자리까지. 기가 막히는 거죠. 제가 가장 훌륭한 회사라고 좀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성 가치인데 첫 번째 뉴니스예요. 여러분들 자, 신곡 나왔어. 멜론에서 다운받지 뭐죠? 다운받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을 듣지, 요새 듣지만 신곡, 야 이거 신빙이야. 야 뭐 새로운 뭐가 생겼대, 새로운 마트가 생겼대, 새로운 가게 생겼대. 그냥 일단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뭘 하죠? 신상품을 만들어요. 신제품을 계속 내놓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계속 신제품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왜 나오죠? 그걸 잘 못하니까 쌍용이 버벅거리면서 지금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신제품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물론 잘 보여지게 노출시키는 광고 홍보도 중요한데 신제품이라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됩니다. 고객들한테.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근데 이거 제가 짧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가장 대표적인 뉴스입니다. 뉴스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선거 이후 뉴스를 안 보는데 블룸버그랑 스카이뉴스 이런 뉴스를 안 보는데 이 뉴스는 뭐냐? 뉴스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뉴스 자체가. 그래서 가치가 있다. 그 다음 브랜드. 제가 보시면은 뭐 애플 삼성 이런 브랜드 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동화약품, LG, 교보, 유한양행, 효성 공통점이 뭐죠? 네, 독립자금 낸 회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분자금 낸 회사가 저는 얘네들 맞습니다. 테레비, LG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랑 음식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아들은 음식 걸 좋아하는데 저는 사발면도 오뚜기가 먹습니다. 왜? 오뚜기는 산업계가 엄청 있어요. 그 회장이. 물론 지금 그 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